공차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나왔는데 AN을 통해서 이제 BN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면 AN이 양수이면 위식으로, AN이 음수이면 아래식으로. 근데 문제를 보니까 첫 장이 양수인 걸 알겠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등차니까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예를 든다면 그럼 숫자가 계속 작아지니까 어느 순간 음이 나온다는 뜻인데 어디서 음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첫 장이 양수긴 한데 둘 장에서 바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진행되다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위식을 써야 될지 아래식을 써야 될지 일단 좀 애매모호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가하고 나를 잘 보시면 S5까지 합이 0이래요. S5까지 합이 0. S9까지 합도 0. 근데 가를 보니까 B5가 B6보다 작아. 두 개 수열이 있는데 A1, A2, 9까지 가야 되네요. A1, A2, A3, A4, A5, A6, A7, A8, A9. 자, 이런 수열에 맞춰서 이제 B라는 수열이 있죠. B1, B2, B3, B4. 쓰기가 좀 귀찮지만 일단 끝까지.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Bn에 대한 수열을 정리해야 되겠죠. Bn의 수열. 근데 가가 좀 조건인 것 같아요. B5가 B6보다 작아. 근데 이걸 알아둬야 될 게 Bn도 등차 수열이야. 왜 등차 수열이냐면 AN이 등차 수열이죠. AN이 등차라는 얘기는 이 등차 수열 AN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럼 AN 플러스 1, N항 바로 다음에 있는 AN 플러스 1항도 N에 대한 1차식이겠죠. N에 대한 1차식에 N에 대한 1차식을 뺐으니까 당연히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어쨌든 B에는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근데 5항보다 6항이 크대. 무슨 말이죠? B1이, 생각해봐. B1이, 일단 첫째 항은 양수니까 B1 값을 계산하려면 n에다가 1 대입해야 되겠죠? 너무 색칠 많이 돼 잘 안 보이네요. n에 1 대입해보세요. 그럼 B1은 위식 아니면 아래식인데 A1이 양수잖아요. B1, A2, AN, A1. 근데 A1이 양수인 걸 알았으니까 일단 위식에다가 B1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A2-2분의 1이 되죠? n이 1이니까.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아직 양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B2는 A3-1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3에서 앞쪽에 있는 양이 아니고 음이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A2가 음이었다면 이 값이 만약 음이었다면이죠. 이 값이 음이었다면 얘는 이 값이요. A2가 음이었다면 B3은 밑에 걸로 계산해야 돼. 그럼 밑에 걸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값인 B3은 A3 플러스 2분의 3이 되지. 예를 든 거야.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A3 마이너스 1이고 얘는 A3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이쪽이 커지지. B2보다 B3이 커지는 거야. 예를 든 거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가조건을 보니까 B5보다 B6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지 않나요? A2-2분의 1 얘는 A3-2분의 2니까 1 얘는 A4-2분의 4 얘는 A5-2 얘는
A6 마이너스 2분의 5 하다가 B5보다 B6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숫자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였잖아. 계속 작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B6이 커지려면 여기가 기준점이 됐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기준점이죠? 여기까지는 수열 AN이 양수다가 여기서도 수열 AN이 음수가 됨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규칙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밑에 있는 규칙. A6부터 음수가 된다면 B6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A6 플러스 2분의 6이니까 3. A7 플러스 2분의 7. A8 플러스 4. 얘는 A9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숫자가 계속 작아지다가 이쪽부터는, 이 값보다는 얘가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 말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S5 값이 0이랍니다. S5는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S5죠. 수열 Bn을 더한 거다. 잘 봐. SN은 수열 Bn을 N항까지 더한 게 SN이에요. 윗걸 더하는 게 AN을 더하는 게 아니고 BN을 더하는 게 SN이라고. 근데 S5는 여기 있는 이 1항부터 5항까지 이 수열의 합을 계산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어쨌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B에는 등차수열이 오겠죠? 그러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에 맞춰서 써봐요. 2분의 항수 5개 가로 첫 번째 항 A2-2분의 1 더하기 마지막 항 A6-2분의 5 그게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여기는 가로값이 0이 돼야 되고 A2는 등차수열에서 A2는 A 플러스 D랑 같죠? 얘는 A6은 A 플러스 5D랑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는 3.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6D는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S9도 0이에요. S9도 0인데 S9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계산 귀찮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얘 0이잖아. S5까지 0이라면. 그럼 0, 여기까지 합이 0이니까 어차피 더해봐야 여기만 더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되는데 어차피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0이잖아. 그럼 9항까지 더할 때 5항까지 합이 0이니까 6항부터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6, 7, 8, 9 이렇게만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 항 4개만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S9 값을 계산하려면 2분의 항수 4개 가로 첫 번째 항 A6 플러스 3 더하기 마지막 항 A9 플러스 2분의 9. 근데 얘도 0. 그럼 얘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분자값에 있는 가로가 0. 그럼 A6은 A 플러스 5D 더하기 A9는 A 플러스 8D 플러스 2분의 15는 0. 그러면 2A 플러스 13D는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나왔죠. 두 개를 연립하면 AD가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아래 수위를 빼봅시다. 13D에서 6D를 빼면 7D가 남죠?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 없애고 7분의 1을 곱하면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D값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볼까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면 2A는 2A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3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남고 마이너스 9가 넘어오면 플러스 9가 되니까 12 그래서 A 값은 6 이렇게 되네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리가 좀 없어서 위로 올릴게요. 일반항 AN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A는 일반항 그러니까 AN에 대한 첫 번째 항이 A였고 그렇죠? 공차가 D였던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등차 수열이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등차 수열. 딱 들어맞는 형태니까. AN은 마이너스 2분의 3N. 그 다음에 첫 번째 6 나와야 되니까, 이거 6 나오려면 얼마 집어넣어요? 6 나오려면 얼마 집어넣어야 되죠? 2분의 12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5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됐어요? 이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공식에다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작성이 됐어요. AN에 대한 일반항이 작성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SN은 BN을 말하잖아. AN이 아니야. AN을 가지고 이제 BN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AN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SN이라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부터 N까지 BK 이게 지금 SN이죠. 근데 이 수는 아까 봤지만 1항부터 9항까지 어차피 0이잖아. 안 그래요? 1항부터 9항까지 어차피 0이야. 그럼 9항까지 합은 어차피 0이니까 더할 필요 없다는 거니까 시그마 K가 10부터 N까지 BK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됐나요? 그럼 얘는 B10 더하기 B11 더하기 쭉 해서 BN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2분의 등차수리니까 2분의 항수 몇 개? 총 N개에서 앞에 있는 9개를 뺐으니까 N-2개 가로 첫 번째 항 B10 플러스 마지막 항 BN 기다리시겠어요? 됐니? 자 이제 남은 거는 BN만 정리하면 돼. 어차피 B10은 BN에다 10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BN을 정리해야 되는데 위로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여기 자 여기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열이 여기까지 봐야 되나? AN이 어디까지 양수고 어디까지 음수냐면 5항까지는 양수지만 6항부터는 음수지. 그치? 그럼 B1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B10은? 그럼 당연히 B10일 때 A10은 음수겠지. 여기서부터는 다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이후부터 B10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BN이라는 일반항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AN이 음수일 때니까. 맞니? 그래도 여기 AN이 여기 정리되어 있어. BN은 AN 플러스 2분의 N이라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음수인항, AN이 음수인항이니까 AN이 여기 있죠?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N 따라서 BN은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5 이게 BN이에요. 그럼 B10은 얼마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0 플러스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자, 다시 밑으로 갑시다. 계산합니다. 2분의 n-9 곱하기 B10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Bn은 이거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5 정리 2분의 n-9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이거 얼마야?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나?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5니까 2분의 10 남죠? 약분하면 플러스 5가 남겨요. 됐니? 여기서 음수를 좀 끄집어내면서 2분의 1도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n-9 여기는 n-5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이게 SN이야. 지금 우리가 구한 SN. 이거 쭉 이어서 온 겁니다. 이게 SN이었고 SN은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그래서 10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고 이걸 계산한 게 이거라고. 됐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n-9, n-5가 마이너스 7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찾는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n-9, n-5,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40으로 부동 반대로 바뀌고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14n 이거 얼마죠? 45 맞죠? 플러스 45 넘으면 마이너스 95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되죠? 95가 뭐예요, 약순이? 95 5로 나누면 19 하나밖에 없네. 5와 19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따라서 n값은 마이너스 n값은 19보다는 커나 같고 n값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니까 큰 적적이죠.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지금 자연수의 내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건 자연수가 아니라 생략하고 n값은 19가 자연수의 내 최소값이 됩니다. 문제 굉장히 어렵죠. 정신 못 차리겠네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몸 상태 때문에 이거 두 번 설명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 안 좋으면 뭐 심한 경우는 중간에 수업을 잠깐 멈춘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조기 종료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정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강의를 지금 찍었고 이 찍은 걸 다시 업로드 시킬 테니까 이 문제 설명 들으시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다시 참고하시기 바라요. 에 대해서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문항 번호를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번호들이죠. 앞쪽에 있는 것도 21번, 여기도 21번.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 쉬운가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감각이 좀 필요한데 수열이라는 게 항과 항사의 관계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an 이웃하는 세 항사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얘가 항 3개 차이 나죠. 그치? 뭔가 숫자를 나열하면서 규칙을 좀 찾는 그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봅시다. A3, A4, A5, A6. 근데 A3이 얼마죠? 2입니다. A6이 19예요. 가운데는 두 개 항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됐지? 근데 여기 보세요. A4나 A5. 근데 지금 A4는 당장 구하기는 어려워요. A5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5를 구하려면 이게 마지막, 이게 세 번째 항이죠?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가운데 항이 정리가 돼야 어쨌든 가운데 항이 정리가 돼야 다섯 번째 항인 A5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K라는 미지수를 두도록 할게요. 어려워져 문제가. 첫 번째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칩시다. 쌤 이게 무슨 말이죠?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대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를 보고 위식을 갈 건지 아래식을 갈 건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A5라는 A3, A4, A5 중에 이 세 개 중에 A5라는 항을 구하려면 앞에 있는 A3과 A 사이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K 값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 가정을 한 거예요. K가 앞에 있는 2보다 세 번째 항인 2보다 네 번째 항인 K가 더 크거나 같다고 치자고. 그럼 윗규칙을 따라 움직이겠죠? 윗규칙이 뭐예요? 5항은 3항의 2배 플러스 4항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5항은 3항이 지금 2니까 2에 2배 하게 되면 4가 되고 4항은 지금 K라고 뒀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4 플러스 K. 그럼 여기다 4항에다가 일단은 4 플러스 K를 쓰도록 할게요. K 플러스 4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 뒤에는 항을 다시 정리를 해봐야 돼요. 6항. 6항은
앞에 있는 두 개, 6항을 구하려면 앞에 있는 두 개 항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4항과 5항 중에 만약에 뒤에 있는 항 5항이 크다면, 근데 5항이 크네요, 지금. K보다는 K 플러스 가 클 거 아니야? 그치? 5항이 크다면 규칙은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이 따라 움직이죠? 4항의 2배 더하기 5항. 규칙 있죠? 4항의 2배 플러스 5항. 그게 19가 돼야 돼요. 계산하다 보면 3K가 15가 되고 따라서 K 값은 5 맞는지 확인해야 돼? 무턱대고 답이 아니야. K는 2 이상이 됩니다. 맞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중에 하나가 A3, A4, A5, A6인데 A3은 2가 되고 A4는 5가 되고 얘는 9가 되고 얘는 19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답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원하는 답 중에. 근데 이거는 아까 전제를 단 거잖아요. K가 2 이상이라고. 근데 K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A5는 위에 있는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에 있는 항이 지금은 이거 지울게요. 지금 오히려 뒤에 있는 항이 앞에 있는 항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럼 이 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더해라. A5를 구하려면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더해라. 됐니? 그러면 5항은 K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6항을 계산할 때는 6항은 다시 또 이 규칙이죠? 뒤에 있는 게 더 커졌어요. 뒤에 있는 항이 더 커졌으니까 위에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럼 19라는 A 6항을 구하려면 이렇게 앞에 있는 항의 2배 2K 더하기 뒤에 있는 항 K 플러스 2 그게 19 3K가 17이니까 따라서 K 값은 3분의 17 근데 조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K는 2보다 작아야 돼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수열은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A3, A4, A5, A6은 답이 여러 개 나오지 않고 이거 하나만 딱 나오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밑에다 좀 쓸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A3, A4, A5, A6은 답이 2, 그 다음에 5, 그 다음 아까 9였죠 이게? 이거 지우는 바람에 아까 K 플러스 4였던 것 같은데 9, 얘는 19.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반했어요. 구하라는 게 A1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모든이 붙었네? 여러 개인가 봐. 그렇지? A2를 구하는 겁니다. A2? 그럼 A2를 알아야 A1을 구할 테니까. 지금 역순으로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A2를 구하려면 이렇게 세 개항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이번에 A2 값을 T라고 가정하자. 그럼 첫 번째, 또다시 첫 번째. T 값이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다면, 2가 더 크다면, 뒤에 있는 항이 더 크다면, 그럼 A4라는 5라는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윗규칙이죠? 뒤에 있는 항이 더 크다면, 앞에 첫 번째 있는 T라는 항의 2배, 2T, 플러스 뒤에 있는 항, 2. 그러면 그 다음 항인 A4가 나온다는 거죠. 이 규칙 이해하시겠어요? 넘어가면 T값 얼마 되나요? 2분의 3. 답 돼? 답 되니? T값이 2분의 3인데 답 돼? 안 돼? T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근데 T가 2분의 3 나왔는데? 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2분의 3은 1.5잖아. 숫자 계산 안 되니? 왜 이렇게 멍해? 그치? 이건 답이 되는 거야. 1.5니까. 두 번째, T값이 2보다 크다고 칩시다. 얘가 오히려 더 큰 거야. 그럼 여기는 네 번째 항의 규칙, 네 번째 항인 5를 만들려면 오히려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면 연속되는 두 개의 항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라는 뜻이에요. T 플러스 2. 따라서 T값은 3. 돼, 안 돼? 되네. T가 2보다 크면 된다며. 얘도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두 번장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답이 두 개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3. 됐어요? 두 번장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두 개. 자, 이제 첫 번째 장 찾읍시다. 이거 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첫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장 찾으려면 A1과 A2와 A3 요 셋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지? 이쪽을 이제 좀 지울까요? 이쪽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봅시다. 여기는 첫 번째 장을 S라고 할게요. S. 첫 번째 장 S.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 또 아까 한 것처럼 S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뒤에 있는 항이 더 크다면 이렇게 세 개 관계야. 이렇게 세 개 관계. 그럼 세 번째 항인 2가 나오려면 첫 번째 항인 S의 2배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덧셈하는 거지. 넘어가. 2S는 2분의 1, 양변에 2를 곱하면 S는 1. 2분의 3보다 작나요? 네, 작네요. 답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S가 이번에 2분의 3보다는 크다면 이번엔 앞쪽 항이 더 커진다 뜻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항인 2를 만들려면 밑에 있는 규칙이 뭐죠?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더해라. S 플러스 2분의 3. 따라서 S는 넘어가면 2분의 1. 됩니까? 안 되잖아요?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며. 2분의 1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요건 안 되겠네. 됐니? 그럼 이 케이스는 뭐였죠? 두 번째 항이 2분의 3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답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요거. 두 번째 항이 2라는, 두 번째 항이 3이라는 가정. 그럼 또 그래요. 세 번째, S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세 번째 항인 2가 뒤가 더 큰 겁니다. 윗규칙이죠? 이번에 숫자 이렇게 본 거야. 잘 봐. 얘를 보는 거야. 요렇게 세 개인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뒤에 있는 항이 더 크다면 앞에 있는 항의 2배, 2S, 거기다 뒤에 있는 항을 더한다. 3. 그러면 세 번째 항이 2가 나온다. 넘겨서 양변 2로 나누면 S는 마이너스 2분의 1. 답 됩니까? 되네요. 그렇지? 네 번째, S가 3보다 크다면 이번엔 이쪽에 더 커진 겁니다. 그럼 규칙은 앞에 있는 두 개항을 더한 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2는 S 플러스 3. 따라서 S는 마이너스 1. 그건 안 되네. 됐어? 그럼 나올 수 있는 다 했네. S가 1 아니면 S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우리가 구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 항이 됐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을 더해라. 모든 A 값을 합을 계산하시오. 답이 안 맞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찾아봐 주세요. 어딘가 계산을 틀렸나 봐요. 이거 좀 찾아주던지. 야, 여기서 틀렸잖아. 금방 보이네. 이거 4분의 1이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응? 내가 네 앞에서 오바이트 쏘는 거 보고 싶어? 양변이 2로 나누는 건 이제 4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 이거 다시 봐야 돼? 4분의 1은 2분의 3, 작네요. 답은 상관이 없네. 근데 답이 1이 아니었고 아까 4분의 1이었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1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네. 에이, 진짜, 마이너스 4분의 1. 자, 죽을래? 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나오죠. 이상한 답 계산 계산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만만치 합니다. 위에 보면 뭐 1항 뭐 최초의 자연수의 성립, 그 다음에 n 이퀄 k에서 성립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네, n 이퀄 m에서 성립 다 했으니까 이번에 m 플러스 1에서 성립을 보는 건데 중간에 선생님 이게 위에 잘라먹었으니까 프린터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가 나오죠? 가가 뭔가요?
보니까 쭉 써져 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써져 있어요. 쭉 길게 써져 있죠. 이 길게 써져 있는 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 아셨죠? 책의 그 네 번째 줄 문제 제일 첫 번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거기다가 이식 바로 위에 보면 이식 바로 위에 보면 여기만 써 있어요. 여기만. 이게 누구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가 얘입니다. 됐니?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잖아.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m 플러스 1은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 여기 있는 데다가 뭐만 더한 거죠? m 플러스 1항을 더 쓰면 한 거죠. m항까지 합에다가 m 플러스 1항까지 합을 더하면 이 시그마 k가 1부터 m 플러스 1항까지 ak가 나오잖아요. 결론 여기까지가 ak니까 결론 얘가 뭐란 얘기예요? 뒤에는 이 부분이 그까지 쓴 거 맞나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쓴 거죠? 항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네. 이게 죄송한데 위를 잘라 먹어서 자꾸 지금 프린트를 보게 되는데 보세요. 여기까지가 AK죠? 그럼 이만큼이 뭐란 건가요? AM 플러스 1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를 볼 수 있는 항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말이 써져 있거든요. AN은 2의 2n-1 곱하기 2의 n 곱하기 n-1 플러스 n-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AN일 때 이렇게 써진다면 AN 플러스일 때는 여기다 n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잖아. AN 플러스일 때는 n 대신에 n 플러스 1. 그럼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 m 플러스 1 곱하기 m 그죠? 플러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이 부분은 여기 있죠?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나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라는 얘기야, 이 부분. 되겠니? 여기가 이 부분이라고. 그럼 나왔네, 가가. 가가 뭐죠?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곱해져 있는 게 가인데 여기에 곱해져 있는 게 여기가 곱해져 있잖아. 가는 2에 m 곱하기 m 플러스 1제곱 이게 가가 됩니다. 위에 있는 식과 잘 연계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되셨어요? 이제 나로 갑시다. 지울까요? 나머지 지울까요? 자, 이게 가고요. 이제 나를 그러니까 나는 이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식의 연관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 가가 써져 있는데? 이 부분 2에 m제곱 가로 m 플러스 1 나 뭘까요? 봐봐. 이게 너무 길어서 이만큼이 이거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앞쪽에 가가 묶여 나왔다는 2의 m제곱 가로 m 플러스 제곱 묶여서 곱하게 돼 있잖아.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2의 m제곱 가로 m 플러스 1인데 여기랑 여기가 공통인수 아닌가?
결국은 얘네 둘은 잠깐 잊어버려.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잠깐 잊어버리시고 여기 있는 이 항과 이 항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2에 m 곱하기 m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묶이면서 묶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는 거는 2에 2m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다 빠져나오면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됐니? 얘랑 지워지고 2에 m 곱하기 m 플러스 1 제곱에 곱해져 있는 거는 2에 2m 플러스 2 이게 나네. 나 2에 2m 플러스 2 됐어? 다 끝났네. 하나 구하는 문제잖아요. 선생님 뒤는요? 뒤는 그냥 아까 지웠던 거 있죠. 얘랑 계산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여기서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니까. 가를 묶어냈잖아. 근데 가가 있는 부분은 요꼴 2의 m제곱 m 곱하기 m 플러스를 있는 꼴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꼴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 묶으려도 묶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묶지. 없잖아. 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묶을 수 있는 후보를 봤더니 여기랑 여기만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묶은 이 부분을 바깥으로 뺐더니 여기 남는 건 1 남고 여기는 이만큼이 남는데 계란계랑 덧셈 했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지워지고 요것만 그대로 남더라는 얘기죠. 요게 나예요. 뒤는 신경 쓰지 말라고. 괜히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시간 다 뺏겨. 그렇게, 느낌상 그렇게 됐겠지. 어차피 이 2의 m제곱, m 플러스 1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는 어차피 그 인수가 없으니까 묶이지도 않을 거예요. 묶이지도 않는 부분을 왜 고민합니까? 지네끼리 계산돼서 뒤에는 얘가 만들어진 거겠지. 중요한 거는 얘가 묶여서 남는 묶이고 공통유서 묶이고 남는 얘가 누군지만 잘 판단하면 나가 보여진다는 거죠. 되셨어요? 안 되겠다. 말을 해도 안 되네. 시간이 그렇게 벌써 지났어요? 너무 풀지도 않은 거 아니야? 한 시간 꺼버렸네? 너무 쉽시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했으면 좋겠는데 수업 진행이 안 되네. 자, 책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면 주어져 있는 시그마식이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뭐 첫 번째 항의 성립, M일 때 성립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네, 여기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식 여기 있죠? N 대신에 M 플러스 대입하면 이렇게 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인데 위에서 아래를 보세요. 뭐의 차이가 생겼냐면 여기 플러스 1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죠? 시그마 K가 1부터 M 플러스 1, 2의 K 마이너스 1,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K의 제곱. 여기서 분리했다는 얘기죠.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2K 마이너스 1,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K의 제곱. 여기다가 따로 M 플러스 1을 따로 빼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M항까지 합이고 M 플러스 1을 따로 뺐다는 얘기지. 됐니? 그럼 M 플러스 1항이 뭐예요? 여기가 일반항이잖아. 안 그래? 이게 AN이잖아. AK잖아. 여기는 K자리 대신에 M 플러스 1만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AM 플러스 1항은 여기다 K 대신에 M 플러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2M 플러스 2에서 1을 뺐으니까 2M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가 일단 쓸게요.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K자리 대신에 이거 M 플러스 1 제곱 2M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M 플러스 M 없어지고 얼마 나가요? 뭐가 남죠? 3 마이너스 2 1 남네. 그렇지? 1에 곱하기 생각되니까 이게 AM 플러스 2죠. 그렇잖아. M항까지 합 여기가 AM 플러스 1항인데 AM 플러스를 정리했더니 EM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가를 몇 번 넣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는 데는 별 의미가 없죠. 여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뒤에 붙었는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잘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근데 위시가 아래시가 잘 보니까 지저분해서 이렇게 되는 식이었는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얘네 위치 두 식의 아래를 보는데 약간씩의 변화가 발생했죠. 뭐의 변화가 발생했냐면 여기 있던 2m 플러스 3이 2m 플러스 1로 바뀌었고 그게 뭐가 빠져나갔다는 뜻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빠져나갔다 보기에는 너무 생기게 너무 무섭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 가 있잖아. 얘도 가가 덧셈 됐지. 똑같은 가가 덧셈 된 거니까 결론은 이만큼과 여기랑 여기까지가 같다는 거예요. 됐니? 근데 생각을 좀 반대로 해야 돼. 이거를 계산해서 밑에 걸 만들기는 밑에 게 너무 복잡해. 그럼 반대로 밑에 거를 다 정리하면 위에 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만약 네모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세모 이렇게 돼 있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하나로 모으고 네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시그마 분배를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지? 지금 이게 그 내용이야. 여기 그렇잖아. 뭐가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놔두고 여기 나를 잡으세요. 나가 시그마 앞에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상수의 개념이니까 이건 넣었다 뺐다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안으로 집어넣으면 시그마 K가 1부 여기부터 씁니다.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 M까지 2K-1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 여기까지 쓴 거예요. 나를 안으로 집어넣어.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나를 집어넣으면 여기 1만 원 곱해줄 테니까 2K-1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나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시그마로 모으게 되면 이거 시그마 쓰기 두 번 쓰기 귀찮아서 모으게 되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가 일반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일반항이 되는 거지. 맞니? 근데 걔가 누구랑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걸 계산한 게 요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만큼 정리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 2k-1 곱하기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k의 제곱 얘랑 얘가 같은 거라고. 같은데 보니까 여기 2k-1 묶였죠? 묶여있잖아. 근데 여기도 보면 2k-1 얘도 2k-1 있어. 묶으란 얘기예요. 2k-1 그러면 다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덧셈 되겠죠.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됐네요. 그럼 얘랑 이제 없어졌다. 그럼 같은 항이니까 없었다고 지우면 결국은 얘랑 얘가 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네모를 구하려면 얘랑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으니 네모를 구하려면 얘를 1로 넘기고 이걸 나눠줘야 돼. 이만큼은 나눠줘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돼? 다시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네모는 누구랑 같으냐면 얘랑 같은데 얘만 남기고 여기는 이 부분을 1로 넘겼다고요. 그럼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얘는 곱셈곱이 쓰라고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곱셈 쓰기는 너무 귀찮아. 한 3개짜리 분배하다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좀 귀찮잖아요. 합쳐로 합시다. 합쳐. 얘랑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해줘. 한 번은 더하면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k. 됐니? 한 번은 빼죠. 빼면 얘랑 얘랑 지워져. 얘랑 얘랑 지워져. 뭐가 남아? 2가 남아. 됐어? 결국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4를 바깥으로 빼면 될 것 같은데? 4를 빼면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4가 빠져서 2로 곱해지면 8 맞아?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네모 나왔네. 네모는 8. 이게 누구예요? 나였죠? 아까? 나 맞죠? 네, 나. 아까 우리가 네모를 나라고 쓰고 나를 바깥으로 뺀 거니까 나가 8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가는 구했고 가는 저 위에 구해놨었어요. 아까 구해놨었고 이제 나는 8이 되고 됐습니까? 사실 선생님 중간에 풀이를 바꿨어. 나는 아까 뭐 했냐면 아까 선생님 아까 전에 풀었을 때는 얘를 분배했어요. 그 얘도 분배하고 얘는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 이거 분배하고 막 지워 좌우로 막 지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일로 넘기고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정리했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그리고요. 위에 잘라놓은 내용을 잠깐 쓸게요. 이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n값은 2의 m제곱 곱하기 p 자 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거 한 줄 더 있네요. fn은 m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f니까 그럼 n을 3의 k제곱 2k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본다면 m은 뭐로 보겠다는 얘기죠? 2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닌가요? 얘가 가로 아래 있는 n값 그 함수값은 2 이게 m값 봐봐 얘랑 서로 비교하라고 그럼 가로 아래 있는 3의 2k-1 플러스 1은 n과 같고 여기는 2는 m과 같겠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 됐니? 근데 m이 뭐랑 같으냐면 2랑 같다며 이거도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n은 다시 뭐랑 같으냐면 2랑 같잖아 m을 여기다 2에다 어차피 m은 똑같은 n 지금 같은 문제가 똑같은 n값 쓰인 거니까 m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그게 n이 되는데 n은 얘랑 같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p 됐니? 그럼 여기가 정리됐네 이게 여기 있잖아 3의 2k-1 플러스 1 3의 2k-1 플러스 1 얘가 2의 제곱 플러스 p랑 같다 2의 제곱 곱하기 p랑 같다 그래서 가는 4가 된다 자 그 다음 이게 얘랑 같답니다 이거 왜 같은지 지금 증명해야 되니? 같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같다고 돼 있잖아 둘은 같다는 거지 아 같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거 써먹어도 되지 않을까? 앞에 뭐였죠? 3의 2k-1 플러스 1은 2의 제곱 곱하기 p랑 같다. 4p랑 같다는 거죠? 제가 불편하니까 그냥 쓸게요. 4p랑 같다. 근데 잘못 보면 안 된다. 선생님 이만큼이 여기 있어요. 미쳤니나? 곱이 먼저잖아. 더하기가 먼저. 이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가로가 쳐져 있으면 이거를 4p로 가면 되는데 잘 보시면 가로가 없어요. 이게 먼저야 이게. 이게 먼저라는 얘기는 3의 2k-1제곱이 있는데 플러스 1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이항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3의 2k-1은 4p-1 이걸 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9 곱하기 이것 3의 2k-1 대신에 4p-1 쓰고 뒤에 플러스 1 붙여 쓰고 분배하면 49, 36 분배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분배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9 플러스 1는 36p 마이너스 8 2의 제곱으로 묶으라는 얘기는 4로 묶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4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4로 묶으면 9p 마이너스 2 이게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나네요. 그래서 나는 9p 마이너스 2가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일단 해봅시다. AM이 얘랑 같답니다. 이거 아까랑 비슷하지 않나요? 1항부터 m 플러스 1항까지 합을 m항까지 합에다가 m 플러스 1항을 바깥으로 빼는 거죠. 맞니? m항까지 합에다가 m 플러스 1항을 따로 뺀 거예요. 그 둘을 더하게 되면 어쨌든 얘랑 같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는 위에서 아래를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이 부분이 똑같잖아. 얘랑 같다는 뜻이지. 그치? 사실 여기는 안 봐도 돼. 우리는 여기만 보면 돼, 사실 여기만. 근데 얘가 시그마잖아. 시그마의 루트라는 얘기는 별 규칙 없이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K1부터 대입해요. 루트 0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m 대입하면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마이너스 1. 자, 지워지는 규칙은 앞, 뒤, 앞, 뒤, 앞, 뒤. 뭐가 남나요?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0이 남죠. 그래서 루트 m이 남아요. 그 가는 루트 m이야. 근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잠깐 정신 빠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나름 선물? 너희들 참 공부하기 힘들지? 네, 4점짜리 하나 그냥 줄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천사 같은 출제자. 이게 왜 천사 같은 출제자냐면 이거 안 봐도 돼. 어차피 가가 반복되는 애로잖아. 여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풀려면 위를 봤어야 되는데 안 봐도 되는 게 이식 잘 봐라. 이식. 여기 봐. AM은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마이너스 1인데 수학적 기납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어차피 우리가 증명할 거는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명제잖아. 이거라면 결론은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그대로 여기 있어. 나는 루트 m 플러스 1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께 주는 선물. 그럼 내가 보면 출제자가 약간 정신을 놨지 않았나. 아무 생각 없이 네모칸을 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모칸을 칠 때 좀 생각하고 네모칸을 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노골적인 데다 네모칸을 치는 바람에 이게 뭐 풀 것도 없이 그냥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면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너 대놓고 AN 플러스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AN 플러스 1. 일단은 한번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네. 나오는 걸 어떻게 그냥 갖다 놔 베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못 봤다면 넌 멍청해. 이 정도를 못 본다면 멍청인 거죠. 아,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과학했나요? 비옵시요. 이걸 못 본다면 비옵시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비옵시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부산도 있고요. 너는 부산. 아니면 너는 뭐 봉사. 아, 봉사 괜찮다. 눈이 삐었잖아. 봉사야. 왜 이게 안 보여? 다른 뜻의 비옵시였는데 결국 봉사가 더 낫겠다. 넌 봉사. 아, 또 이렇게 되면 또 혹시 장애우를 비하한다는 또 오해를 받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딴 걸로 비옵시요. 딴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비옵시요?
네 나름대로 해석해. 뭐 지금 계산하라는 얘긴데, 그치? 근데 이 위식을 하나 써야 되겠네. A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N에다 2를 대입한 거지 않습니까?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거 모양을 보니까 결국은 좌우가 서로 같은 거니까 2는 그대로 있고 A2가 그건 이 가로란 뜻이죠. A2가 뭐예요? 그래도 N에다 2 대입하는 얘기잖아. 그럼 A2는 시그마 K가 1부터 N에다 2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N에도 2로 가야 되겠죠? K분의 1. 합이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가는 2분의 1이네요. 1 더하기 간데 1 더하기 이게 가라는 얘기잖아요. 가는 구했어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가야 되죠? 밑에 이 부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쭉 나와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로 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줄이 아래 있는 줄로 내려오면서 뭐가 확 바뀌었어요. 뭐가 확 바뀌었죠? 자, 여기 봐라. 이건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줄에서 이 줄로 내려갈 때 잘 보시면 이 줄에서 이 줄로 내려갈 때 없던 항이 생긴 게 있어. M 있죠? 여기 M 있어요. A1, A1, A2, A2, A3, A3, AM-1, AM-1. 그렇지? 뭐가 생겼네? 봐봐. 등호의 좌변. 얘도 등호의 좌변. 뭐가 생겼어요? 1 플러스 AM을 더했네. 그치? 그럼 우변. 여기다가 우변. 뭐 더하라는 얘기야? 1 플러스 AM을 더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나가 구해졌네요. 저절로. 나는 얘입니다. 1 플러스 AM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요 두 줄. 요 두 줄. M 다시 쓸게요. MAM 플러스 나 1 플러스 AM. 얘는 밑에는 얘랑 같답니다. M 플러스 1 AM 플러스 1 마이너스 다 플러스 1. 얘네들이 같아졌다는 얘기잖아. 플러스 1 플러스 1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 보니까 M 플러스를 묶였네요. 그리고 보니까 얘랑 얘랑이 AM으로 묶이잖아. 그러면 M 플러스 1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M 플러스 1 AM 플러스 1 마이너스 네모. 또 갔다 오보면 결론은 네모는 AM 플러스 1 빼기 AM과 같다. 맞아요? 이게 다야. 됐니? 근데 다가 뭐라고 되지? GK. 아닌가? 다가 뭐야? GM. 이게 GM이에요. 다가 GM. GM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과 같죠. 근데 나중에 여기다 11을 대입하라는데? 11. G11. 얘는 A12 마이너스 A11.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계산할 수 있겠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A12는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K분의 1 빼기 A11은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11까지 K분의 1. 그럼 뭐가 남아? 12에서 11까지 빼면 남는 거는 12분의 1 하나만 남겠죠. 맞죠? 네, 그럼 어려운 건 없어요. 네, 다 했네요. 나머지는 뭐 가나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었는데 n 이고 k일 때 이렇게 더 있어요. 근데 기억이 어디야? 맨 위에 있네.
이거 써야 되겠구나. 기억 씁니다.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은 n분의 an 플러스 2분의 1. 자, 됐어요? 자, 기억에서 뭐 했니? n 대신에 k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요 모양이 n 대신에 k 집어넣은 것 같잖아요? 여기서 n 대신에 k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분의 ak 플러스 1은 k분의 ak 플러스 2분의 1. 근데 분모가 없어졌네?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한 것 같아요. 그럼 ak 플러스 1은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k분의 ak 곱하기 k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k 플러스 2. 모양을 써보니까 뭐 이걸 쓴 거겠죠? ak를 따로 분리했으라고 했으니까 k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ak. 여기는 분자에 올렸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2. 이게 가네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보였죠? 가를? 그냥 문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기억 가져와라. 가져왔는데 모양을 보니까 분모가 없어졌죠? 그리고 n 대신에 k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냥 n 대신에 k 집어넣고 분모를 없애버렸어요. 양변에 이제 분모 k 플러스를 분배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가는 k분의 k 플러스 2. 이게 가였어요. 자, 이제 밑으로 갑시다. 밑을 보니까, 좀 복잡하네.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지? 라고 보니까, 저보세요. 여기 ak가, 뒤에는 이 부분이었을 때 똑같은 거잖아. 또 쓰기 좀 귀찮아서 안 쓰려고 하는데, 써야 되나? 이쪽 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여기 위에는 이 줄과 이 줄, 요만큼이 같은 거라고, 이만큼. 얘랑 이만큼이 같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2분의 k 플러스 2, 얘도 2분의 k 플러스. 그럼 결국 여기만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잘 보니까 이게 길어서 그렇지 이게 다 곱이야. 여기도 곱. 그러면 값 빼고 보니까 ak가 이거라는 얘기잖아. 1 플러스 2 플러스 쭉 해서 k 됐니?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k분의 1. 그렇다 뜻이네. 그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사실 의미가 없었네, 보니까. 그냥 AK 대신에 이거를 식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여기 있는 AK 자리 대신에, 여기 있는 AK 자리 대신에, 여기 있는 AK 이만큼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해서 붙여 썼더니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사실 설명 안 했어도 되는데, 우린 여기만 구하면 되니까, 네, 여기만. 자, 이제 다 지우고, 여기로 봅시다. 여기서 1이 내려갈 때가 중요해요. 아까 가가 뭐였죠? 가 뭐였니? 지워버린 내가. 가 뭐였어요? 얘기 좀 해줘. 가 뭐였지 아까? K분의 K 플러스 2. 자, 이게 가였죠?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아. 봐봐. 별거 없어, 얘들아. 진짜 별거 없어. 위아래 숨은 그림 찾기 혹은 틀린 그림 찾기 이런 느낌이야. 틀린 그림 찾기가 더 맞겠다. 틀린 그림 찾기. 위에는 이 식과 이만큼의 식과 요만큼의 식이 서로 같은데 이 뒷부분 똑같잖아 또. 그치? 결국은 k분의 k 플러스 여기서 이 부분과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그냥 같다는 뜻이에요. 너무 복잡한 거에서 잘라내. 쓸데없는 거는.
그렇지? 근데 거기서 또 다시 보니까 뭐야? 다시 봐. 잘 봐. K분의 K 플러스 2.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 여기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얘랑 똑같지 않나요? 그럼 결론은 얘라는 얘기네요. 그럼 매우 식이 기니까 여러분이 막 눈이 돌아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이게 빨간색끼리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얘랑 같잖아. 얘랑 같잖아. 더하게 돼 있고.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럼 남은 건 K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이 가로가 나랑 같은 거라고. 근데 이 가로를 잘 보니까 너 좀 많이 보던 공식이죠. 시그마 K 공식. 2분의 항수 K개 항수 플러스 1, K 플러스 1. 얘랑 약분 나는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게 나네요. 끝났네요. 나까지 구하는 거 아니었나? 네, 끝났어요. 할만하잖아. 이 정도면. 할만한 거. 위아래 잘 보면 돼. 틀린 그림 찾기. 뭐가 틀려졌지? 이런 거. 근데 뭐가 틀렸지라는 문제 중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막 두 줄, 세 줄 계산이 돼 있어야 될 거를 그냥 한꺼번에 확 날려버리지. 한 세네 줄 계산이 됐어야 될 게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순간 멍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온 거지? 너무 위아래 칸의 편차가 너무 커서 감각적으로 이걸 찾아내기 어려울 때. 근데 얘는 너무 딱 봐도 여러분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너무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이게 이거네? 라고 하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단원별로 이제 그나마 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모아둔 건데 이것도 역시나 다 기출 문제였죠. 6번 문제 보세요. 이게 왜 20번이었냐면 문항수를 보니까 20번이면 상당히 고난도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20번이었는지는 풀면 20번은 아니야. 근데 풀기 전에는 매우 까다로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4개 A1, A2, A3, A4가 등차 수열을 이루죠. 4개의 숫자가 등차 수를 이루면 보통 얘들이 이렇게만 있어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에이, 야, 좌우 대칭 형태로 쓰는 게 좋지. 야, 항이 4개인데 어떻게 좌우 대칭을 써? 얘를 A만을 뒤로 주고, 얘를 A 플러스 D로 주면 2D씩 커지는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3D가 되고, 얘는 2D 작아지니까 A만을 3D. 딱 봐, 대칭이잖아. 대칭. 좋잖아. 이 바보야. 너도 바보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등차 수열만 생각을 해? 이 그림은 왜 안 봐? 만약 여기는 A3을 내가 K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는 A2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좌우 대칭이잖아. 안 그래? 그럼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며요. 이만큼 간격 얼마예요? 2K. 그럼 이만큼 간격도 2K가 얘는 3K가 되겠네. 그럼 얘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K가 되겠지. 그럼 밑을 하나로 줄일 수 있잖아. 이 짓을 왜 해? 물론 등차수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가끔 미지 세켓을 최대한 줄여야지 왜 쓸데없이 네가 늘리고 있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 뭐죠? 지금 문제가 상수 K값을 구하는 건데요. K값은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K잖아.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근데 이 점은 K, 그리고 위로 블록한 상태가 됐지. 아래로 접힌 게 위로 접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지. 여기서의 이쪽에서 함수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9고 얘는 위로 블록, 얘는 아래로 블록. 그리고 여기 있는 거에 음수 붙인 게 얘고 여기에 음수를 붙인 게 얘고 얘 양수 붙인 게 이거라는 얘기죠. 됐니? 그럼 K, 할 때 이 K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여기는 점의 좌표는 3K,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 9K제곱 마이너스 9. 따라서 여기 있는 Y좌표와 여기 있는 Y좌표는 서로 같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랑
9K제곱 마이너스 9가 서로 같고 넘어가면 10K제곱이 18. 따라서 K제곱은 10분의 18, 5분의 9. 됐니? 됐죠? 아, 잠깐만, 얘들아. 지금 보니까 K가 여기 있구나. 미안해. K로 두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 뭔 이상한 짓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K가 있잖아. 근데 이걸 K로 썼더니 지금 미지수가 충돌을 했어요. 그치? K로 두지 말고 딴 걸 둬. 뭐 T 같은 걸로. T. 여기는 3T. 그럼 얘는 다 바꿔 쓰면 돼. T. 마이너스 T의 제곱. 3T, 9T의 제곱. 그럼 K 대신에 이게 T만 바꿔 쓰면 돼요. 그럼 T 값. 이렇게. 그럼 T 제곱은 5분의 9. 됐니? 맞아? 근데 K는 누구랑 같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랑 같든지 아니면 9T제곱 마이너스 9랑 같지. T제곱이 이만큼이니까 T제곱을 여기나 두 개 한 군데 집어넣으면 이제 K값이 나옵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K값이 구해지는. 그 봐봐. 미지수를 줄이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뭐 4점짜리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난이도 높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막 집어넣고 계산 한참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답이? 아니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4점짜리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풀려 확 달려들지 마시고 잘 보시면 똑같은 항의 합과 차잖아. 연립하면 되겠네요. 둘을 더하면 2A11은 더하면 88. 따라서 A11은 44. 이렇게 하나. 여기다 뭐 빼게 되면 2A21은 빼면 76. 그래서 A21은 28. 38. 이렇게. 그리고 씁시다. A11은 A 플러스 10D 44. A21은 A 플러스 20D 38. 아래수 위를 빼게 되면 10D 빼면 마이너스 6.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5분의 3. 그 마이너스 5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요. 아무데나 대입합시다. A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은 44. 약분하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그렇죠? A 값은 50.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까? 그럼 일반항.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작성할 때 A에는 첫 번째 항 50 플러스 항수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5분의 3. 이게 일반항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AN이 자연수로 만들어져 있는 원소라는 뜻이죠. AN이 자연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네. 그럼 여기는 n-1은 5의 배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집중해! 여기는 n-1이 5의 배수가 되어 F5를 지울 거 아니야. 그리 앞에 있는 50과 계산돼서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그럼 n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1부터. n은 자연수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A1은 50. n에다가 이게 5의 배수가 되려면 6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6 집어넣어요. 그럼 5가 되지? 그럼 A2는 약분되면 3 빼야 되니까 47. 그다음 n은 이게 50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1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여기 10 남고 10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3은 44. 이게 느낌 오지 않아? 이 수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네. 첫 번째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 마이너스 3엔 플러스 53. 됐니? 근데 언제까지 자연수가 나와?
잘못하면 꺼진다. 여기서는 또 홀랑 날아갈 수도 있어. 자, 근데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원소는 자연수니까, 이게 언제 자연수가 나오는지 찾아요. 언제까지 자연수, 숫자가 계속 작아지잖아. 이 수가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도 나오겠죠? 근데 음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양수가 나올 때까지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언제 계산해? 뭐 이것도 괜히 뭐, 양수가 될 때 언제 이러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 숫자를 잘 봐봐. 30 차이 나지? 이제 30 차이 나는데,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남는 숫자들이야? 2 남는 숫자들이잖아. 그렇잖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남는 숫자들이야. 그리고 뭐가, 맨 끝에 뭐 있겠어, 그러면? 2가 있겠지. 3 나눠서 나머지 2가 남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 아니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괜히 한 구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이게 2가 남았으니까, 이게 2가 될 때 n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n의 값은 40, 51. 따라서 n 값은 17. 이게 17번째이네. 그럼 등차수의 합이잖아요? 2분의 항수 17개 곱하기 첫 번째 항 50, 마지막 항 2. 이걸 계산하시면 저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 나중에 시간 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잘 봐놔. 오케이. 아픈 데가 없네. 좀 전에 소리 있어. 담 걸렸나봐, 이씨. 야, 니네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 따로 시간 빼서 이거 또 다시 공부할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볼 수는 있겠지만, 잘 들어. 10번. 등차수열 AN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 BN이 있어요. 근데 주어져 있죠? 뭐라고 한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1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만 풀었는데 처음에는 좀 노가다 형태를 풀었어요. 뭐 연립해서 막 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출제자가 꽤 머리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꽤 많이 머리를 쓰셨다고. 이거 A1은 그냥 A라고 두고 A 플러스 7D죠. 등차수열이니까. 이게 8이에요. 됐니? 맞아? 자, 근데 이걸 약간 항의 모양을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합치면 7D니까. 왜? 왜 굳이? 이게 4항이에요. 얘가 5항이고요. 근데 걔네가 여기 나와 있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 저런 식으로 뭔가 규칙을 찾아서? 그럼 두 번째 제도. 이것도 B2, B 곱하기 R, B7, B 곱하기 R의 6제곱. 그게 12. 근데 얘도 이런 형태 있죠. 뭐가 나오도록? B4와 B5가 나오도록. B4는 뭐니? B 곱하기 R의 세제곱. 곱하기 B5는 B 곱하기 R의 4제곱. 근데 잘 봐. B가 두 번, R 곱하기 R의 6제곱이면 R의 7제곱이지. 얘도 R의 7제곱이잖아. 얘랑 같다는 뜻이야, 저거. 이거 그대로 12라는 얘기죠. 근데 쓰고 보니까 얘가 B4, 얘가 B5. 근데 B사는 뭐랑 같죠? A사랑. B5는 A5랑. 그게 어째서? 안 보여?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뭐가 안 보여?
합해서 8, 곱해서 12. 합해서 8, 곱해서 12. 물론 얘는 원래 풀이 유도는 이런 걸 거예요. A4와 A5가 합쳐서 8 곱해서 12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도는 두 근의 개념인 거지. 그럼 얘는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0. 이걸 만족하는 두 개 근을 x값 두 개를 하나를 A4, 하나를 A5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해보면 얼마 나오죠? 그 x값은 2와 6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숫자 보면 어느 정도 감각 있으면 곱해서 8 더해서 12가 되는 거 짜 맞출 수도 있잖아. 아 2와 6이구나. 그치? 근데 누가 인지 이걸 판단해야 돼. A4가 2면 당연히 A5는 6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A4가 6이면 A5는 2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해. A1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아니잖아. A1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등비수열이니까 이 형태로 본다면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커지는 상태가 돼서 A1은 얘네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되면 반대로 공비가 1보다 작은 숫자가 돼서 뒤로 그러니까 항이 커지면 클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커지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A1을 구하려면 구분을 해야 돼. 어떤 건지. 근데 여기 있잖아. 공비가 1보다 작아. 이건 답이 아니야. 얘는 공비가 3이잖아. 이게 답이네. 선생님, 지금 공비면 B를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A사가 6이라는 얘기는 B사도 6이라는 얘기고, A호가 2라는 얘기는 B호도 2라는 얘기예요. A는 등차수리지만 B가 등비수리지. 근데 이걸 보면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 A사가 6, B사가 6, B호가 2. 근데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등차수리니까 A 플러스 3D가 6, 그 다음에 A 플러스 4D가 2. 얘네들 연립하면 AD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일반항을 작성하시고, 이제 거기다 이제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럴 필요도 없네요. 그냥 D를 지운 다음에 A를 구하시면 첫 번째 항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문제가 다른 방법 풀었는데 쌩 노가다한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답은 나오는데 좀 귀찮아. 많이 귀찮고 연립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식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1번. 조금은 다 못 끝내겠다. 참. 토요일날 보강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이게 다 못 끝낼 것 같아. 지금 나 뒤에 남아있는 문장 써보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 보니까 토요일날 보강을 해야 될 듯한데 언제 괜찮아요? 보강 시간? 윤주가 좀 시간이 안 되지. 토요일날 너 윤주 시간 안 되지? 안 돼? 돼요? 언제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확률 통계도 드렸죠? 확률 통계도 뭐 몰라 저번에 이건 F와 G가 있죠? 근데 이 F와 G를 갖는 H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H는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fx로 써지고 한 번은 gx로 써지는데 언제 써지냐면 fx가 gx보다 클 때는 답이 fx로 써지고 작을 때는 gx 써져요. 그러니까 결론 큰 게 답이야. 알겠지? 큰 게 답인데 같을 때는 f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을 때는 f. 그 외는 두 개 중에 큰 게 답. 이란 뜻이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모양을 보니까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이차함수 포물선이죠. 얘는 고맙게도 인수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 2x, x 여기는
1, 1, 둘 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죠?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에요. 여기가 2분의 1, 얘가 1. 됐니? 이게 G예요. 근데 F는 이거는 Y는 K, X-1, X의 1지 그러면 Y가 0이 나오죠? K과 관계없이. K는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 관계없이 이 직선은 항상 1,0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있네, 1,0이. 아,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구나, 예요.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구나. 됐니? 이해했어? 그냥 아무거나, 이 예를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F, 함수 F야. 됐지? 그러면 잘 보세요. hx는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냐면 이 점과 이 점이 기준이겠죠? 얘랑 얘가 기준이에요. 왜 기준이냐면 얘네를 가지고 하나가 위에 하나가 아래 있거든. 그럼 얘보다 왼쪽일 때 이 값보다 왼쪽에는 이 구간에서는 1번,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2번, 얘보다 큰 이 구간에서는 3번. hx가 어떻게 그려지냐고. 이 구간의 왼쪽에서는 요 구간의 왼쪽, 여기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얘 베타는 1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파, 여기 베타. 알파의 왼쪽에서는 까만색 포물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럼 까만색 포물선을 그리라는 얘기야. 또 위에 있는 거, 더 큰 게 답이라며. 그다음 요 사이에서는 파란색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파란색 직선을 그려야 되지. 1보다 오른쪽에서는 다시 곡선이 위에 있죠? 곡선이 그려야 되지. 이게 hx예요. 에이, 근데 선생님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니십니까? 아까 f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아니 1,0을 지나는 f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있죠? 하지만 이 패턴이 변하지는 않잖아. 이 패턴이 뭐예요? 알파의 왼쪽은 포물선, 이차함수, g를 그리는 거고 1의 오른쪽은 포물선, g를 그리는 거고 알파와 1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 여기서는 직선, f를 그린다. 이 패턴이 변하지는 않잖아. 모양이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되냐에 모양이 뭐 이렇게 되냐 아니면 뭐 이렇게 되냐의 차이점이지. 안 그래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알파는 여기고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죠. 그 차이점이면 패턴 자체가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의 왼쪽은 G, 교점 사이에는 F, 교점의 오른쪽은 G. 이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이 패턴 자체는. 됐니?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H가.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눈치 까야 돼. H, H3, H4는 함수값이에요. 2, 3, 4를 집어넣어서 난 함수값. 근데 그 함수값이 등차를 이뤄. 눈치를 까야 된다고. 등차란 말에 눈치를 까야 돼. 그럼 여기는 X, 2, 3, 4는 어디에 놓여 있어야 돼? 여기 사이에 놓여 있어야지. 왜지? 등차는 1차식이잖아. 1차식 그래프를 그리면 1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맞니?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고. 됐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H2는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점이지. 여기 직선식이가 F에다가 H를 선택해야 돼. F에다 집어넣을지 G에다 집어넣을지. 근데 2라는 값을 F2로 계산할 건지 G2로 계산해야 될 건지 계산했는데 이건 등차수니까 얘는 전부 다 함수 F 값을 말한다고.
H2는 F2를 말하고 H3은 F3을 말하고 H4는 F4를 말한다.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집어넣어요. 문제를 가렸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F2, K, F3, 2K, F4, 3K. 됐지? 얘네 셋은 정해졌어. H2, H3, H4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H3, H4, HO 얘는 순서대로 이번엔 등비수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두 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가 K고 얘가 2K인 건 확실하잖아. 안 그래? 됐니? 등비수를 했는데 잘못 썼니? 하여간 아무도 말을 안 해줘. H3이 2K잖아. 얘가 3K고 공비가 얼마죠? 2분의 3이 곱해지는 등비수야. 그럼 얘도 2분의 3이 곱해져야 되니까 HO가 2분의 9K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됐지? 자, 근데 잡아.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돼. HO가. HO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겠죠? F5를 갖던지 GO를 갖던지. 아니.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이 경우에는 이걸로 계산하겠지만 이 경우라면 이걸로 계산할 거 아니야. 됐지? 근데 5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계산을 둘 다 해봐야 돼. 알 수 없으니까. F5는 여기다 위에는 식 F에다가 5를 대입하라니까 4K가 돼요. G5는 저기다 5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50 마이너스 15 플러스 1 얼마니? 36. HO는 2분의 9K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 얘랑 같을지 2분의 9K 얘랑 같을지 얘랑 같을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K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되니? 이렇게 되면 K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 조건을 보세요. 문제 조건을 봅시다. K가 0이 되면 K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K가 0이 되면 fx는 x축 K가 0이 되면 등차수요. 이것 때문이네. K가 0이 되면 등차수일 때는 억지로 둬도 상관없어. 어차피 000이잖아. 그치? 000. 첫 번째 0, 공차가 0인 등차수를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K가 0이 되면 이게 등비수일이 돼야 되는데 다 0이면 공비를 뭐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 항이 다 0이야. 그럼 공비가 1일지 2일지 3일지 알 수 없으니까 이쪽이 정의가 안 내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K는 0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럼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남은 건 이거 하나니까. 9분의 1을 곱하면 K값은 9분의 1을 곱하면 8. 네. 이렇게 되나? K값은?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 안에 있지? 등차수열이 1차식. 1차 함수.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 1차 함수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2, 3, 4를 집어넣는 함수값은 F2, F3, F4는 H2, H3, H4는 F2, F3, F4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두 개 값을 찾아내고 그 두 개 값을 이용해서 여기는 등비수열의 값을 통해서 HO를 추론하는데 HO를 계산하다 보니까 F5가 될지 GO가 될지 일단 정리를 따로따로 해봐야 되겠죠. 했더니 이제 여기서는 K값이 0. 근데 K가 0이 되면 이쪽이 등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K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번 문제. (100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부터 자연수니까 mn은 11보다 커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값이겠죠? 그렇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로그 mn은 유리수. 너무 조건이 포괄적이니까 잠깐 놔두고 얘부터 봅시다. 이게 좀 더 세부적이죠? 등비수열. 항색의 등비수열?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등비중항. 등비중항의 규칙은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이 곱과 같다. 256은 16의 제곱이죠? 16의 제곱 곱하기 m. 따라서 m의 값은 16의 제곱분의 n의 제곱이니까 16분의 n의 제곱. n이 자연수라면. 그럼 따라서 n 값은 16의 배수. 그치? 그럼 n은 16의 배수. 그럼 16의 배수 뭐 있어요? 16. 그 다음 32. 그 다음 48. 그 다음 72. 아니죠? 64. 그 다음에 16. 80. 96. 여기까지가 되네요. n 값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만 n이 될 수 있는 값들 후보들이에요. 더는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로그 mn은 유리수. 로그 m의 n이 유리수니까 분수 형태로 b분의 a 꼴로 씁시다. 분수 형태로. 그러니까 지수를 바꾸면 n은 m의 b분의 a 제곱. 좀 안 예쁘죠? 양변의 b제곱 해봅시다. 그럼 n의 b제곱은 m의 a제곱. 맞니? 여기까지. 근데 아까 여기 m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m과 n의 관계식.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n의 b제곱은 m 대신에 16분의 대입하게 되면 16분의 n의 2a제곱. 이해되죠?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그리고 정리하면 n의 b제곱은 16의 2a제곱분의 n의 2a제곱. 그치? 역수를 취해봅시다. n의 2a제곱분의 16의 2a제곱은 n의 b제곱분의 1. 양변이 얘를 곱해요. 16의 2a제곱은 n의 b제곱분의 n의 2a제곱.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럼 2의 8a제곱은 n의 2a-b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치? 2의 거듭제곱. 그럼 여기는 n값도 2의 거듭제곱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풀이 같아지려면. 그럼 여기는 n값은 2의 거듭제곱. 근데 n값하고 후보가 여기 있었잖아. 이만큼이 n의 후보. 근데 그 중에 2의 거듭제곱은 얘, 얘, 얘.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네요. 됐니? 그럼 n값 정해졌잖아. n값 정해지면 n값도 조절, n값이 정해지면 n값도 조절 정해져야 돼요. n이 만약에 16이면 그때 n값은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16분의 16 약분하면 1이니까 m은 1. 얘는 답이 안 되죠. mn이 모두 다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n이 32일 때, 여기는 약분하면 2가 나와. 2의 제곱, 4. 안 되네요. m이 64일 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64를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4. 4의 제곱. n이 64. n이 64.
그럼 n값은 4의 제곱 16. 이거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답은 더 이상 없으니까 저게 정답. 자, 이제 밑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꽤 많이 지나서 문제는 나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이것도 뭐지? 혹시 여기 마지막까지 일단 풀긴 다 푼 사람? 아니구나. 아무도 안 풀고. 아니면 무랑수에, 그러니까 질문할 거 무랑수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뭐 안 풀었으니 뭐 줄일 수가 있나? 일단 최소한 4점짜리 다 해야 되지.